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최근 한국 대통령 선거, 특히 2012년과 2022년 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는지 분석한 두 편의 연구 논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누구를 좋아해서 찍는 걸 넘어서는 좀 더 복잡한 유권자들의 심리를 가르고 있죠. 맞아요. 특히 뭐랄까 정당 지지 성향이 뚜렷하지 않거나 또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에 주목해 볼 텐데요. 네, 그래서 덜 싫어하는 후보를 고르는 부정적 투표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선거 판도를 흔드는 스윙보터,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문부터 볼까요? 이게 부정적 투표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상대 후보가 더 싫어서. 네, 맞아요. 상대 후보가 더 싫어서 투표하는 경향,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걸 측정하려고 PNV, 긍정 대 부정 투표 점수라는 개념을 사용했더라고요. 네, 그 PNV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찍은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랑 찍지 않은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점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찍은 후보에 대한 호감도보다 내가 안 찍은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크면 그게 바로 부정적 투표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2012년 대선 때는 이 부정적 투표자 비율이 한 18.7% 정도였는데 18.7%요? 네. 2022년 대선에서는 이게 34.8%까지 늘어났습니다. 와, 34.8%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거네요. 10년 사이에. 네, 맞습니다. 약 10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뛴 거죠.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아니 좀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2012년에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 정당 지지 기반이 약한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투표 비율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그렇죠. 무당파가 28.4%, 당파적 유권자가 15.1%였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2022년에는 이 경향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오히려 특정 정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당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투표 비율이 35.8%로 무당파의 31.1%보다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롭죠. 보통은 무당파가 정치에 좀 더 냉소적이라서 부정적 투표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런 통념과는 다른 결과죠. 네, 오히려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강한 반감, 그러니까 비호감도를 통해서 자기 지지를 더 공고히라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편이 좋아서라기보다 저쪽 편이 너무 싫어서 더 강하게 결집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한국 정치의 어떤 감정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미국 정치 상황과는 또 좀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두 선거 모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정적 투표 성향이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약간은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 부정적 투표가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두 번째 논문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바꾸는 유권자들, 바로 스윙 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3번의 대선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기계학습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요. 그게 뭐 여러 예측 모델 나무들을 모아서 더 정확한 숲,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하는 뭐 그런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또 상당히 흥미로워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우선 그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정권 교체 같은 아주 큰 정치적 격변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행태에 있어서 상당한 일관성을 보였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아, 일관성을 보였다. 네. 그런데 동시에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스윙보터 그룹도 꾸준히 존재하고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도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022년 대선을 예로 들면 스윙보터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2022년 대선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34% 정도가 스윙보터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34%면 거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네요. 상당한데요.
네, 상당하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뭐냐면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 중에서 2022년에는 윤석열 후보를 찍은 비율이 14.7%나 됐다는 겁니다. 14.7%요? 꽤 높은데요. 그렇죠. 반면에 2017년에 당시 보수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를 찍었다가 2022년에 이재명 후보를 찍은 비율은 2.1%에 불과했어요. 14.7% 대 2.1%면 차이가 정말 크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17년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층에서 상당수가 5년 뒤에는 보수 후보 쪽으로 이동한 이 흐름, 이게 2022년 대선 결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표심의 이동이 승부를 갈랐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스윙 보터들은 특히 수도권하고 또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인 특성도 보이는군요. 수도권과 부울경. 네. 그래서 이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요. 최근 한국 선거 지형은 한편으로는 부정적 투표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심지어 특정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이런 모습이 뚜렷해지는 추세가 있고요. 네, 상대방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상당수의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선거 때마다 후보나 이슈에 따라서 표심을 바꾸는 스윙 보터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지지층은 점점 더 상대를 싫어하는 방식으로 단단해지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건 또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네요. 이 두 가지 흐름이 같이 존재한다는 게 참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당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투표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현상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되지 않은 표심을 가진 유권자 그룹이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그게 현재 한국 선거의 복합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정말 투표소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누가 제일 좋아 이걸 넘어서 누가 덜 싫은가를 재기도 하고 또 과거의 내 선택을 뒤집기도 하는 훨씬 복잡한 계산과 감정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강한 소속감으로 무장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지지자들과 또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부동층으로 남아 선거의 향방을 결정짓는 스윙 보터들. 네.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은 두 유권자 그룹의 흐름이 앞으로 한국 정치 그리고 각 정당의 선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정당들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유권자 지형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얻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투표 행태가 우리 정치 문화 전반에 던지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일지 여러분도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연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